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상시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1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화면 표시 기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은 눈금자에 대한 내용, 2번은 상태 표시줄, 3번은 스크롤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은 기본 도구 모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워드 프로세서의 화면을 보시면은 맨 위에는 제목 표시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 표시줄, 그리고 이제 기본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눈금자가 있어요. 눈금자는 표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스크롤, 그리고 상태 표시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눈금자에는요, 왼쪽과 오른쪽 여백, 들여쓰기, 내어쓰기, 탭 설정 여부 등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태 표시줄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는 커서가 있는 쪽 번호, 그다음에 커서 위치라든지, 삽입 상태 수정, 이런 상태를 표시해주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화면을 이제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걸 스크롤, 가로 스크롤이나 세로 스크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도구 모음에는요,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아이콘화해 놓은 걸 이제 기본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제어 상자 제목, 창 조절 단추, 이것은 맨 위에 있는 제목 표시줄, 이 부분에 표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문장을 효과적으로 입력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장점은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조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복사라는 기능, 컨트롤 C 이용해서 여러 번 붙여넣기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라는 것들은 자주 사용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글자라든지 명령어, 이것들을 키에다 등록해 놓고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상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사용하는 어휘, 이것을 준말을 이용해서 본말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요,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기가 좋고요. 2번에 나오는 이 보일러플레이트라는 기능들은요, 자주 사용해주는 어떤 그런 그 메모라든지, 아니면 주석, 이런 것들을 별도의 공간에다가 이제 등록해 두고 재사용해 주는 그런 구역 자체를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머릿말 기능이 있고요. 꼬릿말 기능이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기 위한 머리꼬리, 주석, 이런 내용을 입력하는 구역 자체를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전자문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2번입니다.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 관리는 문서과의 기한자가 찍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기한자는 처음 문서에 대해서 기한한 사람이고 실제 이것을 처리하는 곳은 처리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이미지 관리는요, 맨 마지막에 처리해주는 이 처리과에서 찍어야 합니다.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주문서, 납품서, 청구서 등 무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표준화된 양식을 통해서 전자적인 신호로 바꿔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 거래처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즉 이런 데이터들을요,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해주는 그런 파일 시스템을 EDI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ERP 같은 경우는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즉
전사적 자원관리. 회사에서 보면 자금, 회계, 구매, 생산 이런 모든 업무들을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전산 시스템입니다. 자, 이 EDMS 같은 경우는요, 전자적 문서 관리 시스템. 문서를 작성에서부터 폐기까지를 모두 전자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CALS, 이거는요, 광속 상거래라고 해서요, 빛의 속도로 이제 우리가 문서를, 전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CALS라고 합니다. 5번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해주는 KS1005-1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유니코드는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해주는 문자 표현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유니코드는 영문이나 한글 모두 2바이트로 사용하는 코드다. 이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에 설명하는 문서 정리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용을 보면요. 같은 카테고리의 문서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다. 그다음에 문서 내용의 분류가 여러 개인 경우 상호 참조 표시가 필요하다. 문서가 소분류로 구분되어 취급되는 경우에 많이 이용한다. 문서가 대분류, 그다음에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주제별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큰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주제를 결정해주고 그 주제를 토대로 해서 대, 중, 소로 분류해주는 그런 방식에 사용하는 분류법이 되겠고요. 번호식 같은 경우는 문서를 일정량 모아두게 되면은요, 개별 폴더에 이렇게 번호를 지정을 해서 보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무한으로 확장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같은 경우는 거래처의 지역이나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가나다 순으로 분류하는 분류법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기 1이 보기 2로 수정되었을 때 사용된 교정부호를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보기 1과 보기 2를 잘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자, 초청장이나 요 부분이 수정이 되었고요. 안내문은 초대에 글이나 모임 주제 요 부분, 그 다음에 일시 그리고 장소, 연락처를 입력한다 그랬습니다. 초청장이나 이 부분은요, 이렇게 글이 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주제 여기는 이렇게 사이 띄우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장소라는 부분이 이렇게 줄 잇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교정부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이 교정부호의 뜻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기능을 기억하시면 꼭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한 회당 꼭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교정부호에 대한 기호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문서의 분량에 변동이 없는 교정부호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문서의 분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변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교정부호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대로 있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글자 바로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글자를 쓸 때 이렇게 거꾸로 써졌다. 그랬을 때 사용해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리 바꾸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이것을 이렇게 민국 대한 이렇게 변경할 때 사용해주는 교정부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대로 원래대로 두는 그런 교정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삭제를 했을 경우에 삭제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해주는 그런 교정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요거는 들여쓰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 띄우기, 줄이기. 그리고 이제 3번은 붙이기,
그다음에 줄이기, 원래대로, 되살리기. 원래대로라고 해도 되고요. 되살리기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 건 수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어쓰기, 자리 바꾸기.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워드 프로세서의 용어, 이런 용어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주로 박스 형태로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문서 편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 항목들의 표준 값으로 사용자가 따로 지정하지 않은 한 이 값이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처음에 켰을 때요, 글꼴 모양 같은 경우에, 함초롱 바탕이다. 이렇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디폴트라고 합니다. 변경해야 하는 부분들은요, 옵션이라고 하죠. 클립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 작성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림, 이런 것들을 클립아트다라고 하고요. 자, 도구 상자에는 우리가 기본 도구 상자나 서식 도구 상자에서 자주 쓰는 것들을 아이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스플링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처리할 데이터를 모았다가 이것을 이제 다른 장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가 다른 주변 장치, 프린터와 같은 주변 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문서 관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서입니다. 정확해야 되겠고요. 용이성, 쉬워야 됩니다. 신속성, 이제 문서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경제성이라는 것은 경비를 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신속성 자체가요, 문서를 빨리 처리해서 수행하는 것, 그런 기능이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자를 입력을 할 때는요, 한자의 음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에 따라서 입력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내가 한자라는 글자를 내가 읽을 수가 없다. 이거는 상자인데요. 못 읽을 경우에는 문장 자동 변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읽을 줄 모른다. 그러면은 그 글자의 어떤 공통 부수를 입력해주는 부수 입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테이블을 이용하는 외자 입력.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선 잘 쓰지 않는데 한글 2개의 글자를 이용해서 한자를 입력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투 스트로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개는요, 한자의 음을 모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다.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금칙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칙 처리다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특정 기호가 행의 마지막 또는 행의 처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1번 금칙 처리고요. 행 처음에 올 수 없는 문자다 그러면은 행두 금칙 문자라고 해서요. 예를 들면 이제 물음표라든지 느낌표, 그리고 이제 그 여는 기호가 있으면 닫는 기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행두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의 끝에 나타날 수 없는 문자가 있는데요. 그걸 행말 금칙 문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이니까 여기는 여는 가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샵이라든지 달러, 이런 기호들은 끝에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문자가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치환이다라고 한다면 바꾸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치환 후에는 문서의 분량이 변할 수 없다 그랬는데 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글자를 세 글자로 바꿨다. 그러면은 문서의 분량이 늘어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세 글자를 한 글자로 줄였다. 그래도 이제 그러면 문서의 분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공문서의 구성으로 결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공문서는요, 크게 두문, 그다음에 본문, 그리고 이제 결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돼 있는데요. 이제 두문에는 행정기관명, 그리고 이제 수신일 경우는, 수신자와 경유가 있다. 경유까지를, 이제 두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요, 일단 제목이 들어가겠죠. 제목,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이제 첨부할 것이 있으면 붙임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제 발신기관명이라든지 주소 이런 부분들은 결문 마지막 문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전자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 이제 전자책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는데요. 이북이라고 하죠. 자, 4번입니다. 이것도 저작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보고 편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16번 다음 중 문서 관리를 위하여 처리 단계별로 문서를 분류하는 경우에 각 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이 되겠는데요. 일처리가 끝난 완결 문서로 해당 연도 말일까지 보관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관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보존 문서 같은 경우는요, 그 처리 기간별로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매크로라는 것 자체는요, 일련의 작업 순서를 키보드의 특정 키에 기록해 뒀다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매크로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마우스 동작을 포함한 사용자의 모든 동작을 기억하는 것을 키 매크로라고 했는데, 이런 마우스 동작을 기억해 주는 건 이거는 스크립트 매크로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 키보드의 동작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키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워드 프로세서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4번이 되겠는데요. 문자 피치. 자, 캐릭터 피치라고 해서요. 이거는 피치라는 것 자체는 1인치면 2.54cm가 되는데요. 여기에 그 포함되는 문자 수예요. 그래서 글자와 글자 사이에 간격을 표시하는 단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피치가 커졌다라고 한다면 1인치에 인쇄되는 글자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글자의 간격은 외려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사회 문서의 구성에 대한 설명 중 두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문서 같은 경우는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가 되겠고, 사내 문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사업 문서로서 동일한 회사 내에서 부서 간의 연락에 사용하는 문서가 되겠고요. 사외 문서다라고 한다면 거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제목이 되겠는데요. 제목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문단의 형태, 여기서 글꼴 크기, 문단 모양, 문단 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문서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서식을 유지하면서 편집하는데 가장 유용한 기능이다 라고 한다면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관성 있는 서식을 유지한다. 여기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수시 편집기 같은 경우는요, 수학식이나 화학식, 이런 것들을 입력하기 위한 그런 편집기가 되겠고요. 목차 만들기, 그러면 제목에 차례를 만들 부분에다가 표시를 달아두고요. 일괄적으로 제목을 작성을 합니다. 맞춤법 검사 같은 경우는 작성된 문서와 워드 프로세서에 저장된 그런 사전 이것들을 비교해서 틀린 단어를 찾아주고 그다음에 수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 PC 운영체제 21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한글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한 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가 각 작업의 제어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작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자원 소모량 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에 기회를 가도록 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그런 작업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서 특정 자원, 응용 프로그램이 제어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면 선저명 멀티태스킹입니다. 자, 운영체제에게 제어권이 있어서요. 제어권을 독점하는 걸 방지하는 걸 선저명. 프로그램한테 이제 제어권이 있으면 그거는 비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픽 사용자는 GUI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픽을 이용해서 된 그런 아이콘으로 마우스나 키보드 동작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PMP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동 감지 기능이라고 해서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나면 자동으로 이것을 감지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윈도우즈 10은 64비트 운영 체제가 됩니다. 더블 워드라고 해서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의 크기가 64비트, 즉 8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시작 메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시작 메뉴는 컨트롤 ESC 누르면 나오는 메뉴이고요. 뭐 파일 탐색기나 장치 관리자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한 문서를 빠르게 열게 하려면 점프 목록이 있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시작 메뉴에 있는 앱은 윈도우 시스템 부팅 시 자동으로 실행된다. 아니죠. 이 앱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지만 실행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작에 보면 설정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앱이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그런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휴지통의 속성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휴지통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출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휴지통에서 원래 폴더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위치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복원이 가능한데 원래 위치로 이제 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복원되는 그 폴더 자체의 위치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아이콘 보기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이 되겠는데요. 아주 큰 아이콘이 있죠. 아주 큰 아이콘, 그 다음에 이제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보통 아이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록이나 자세히, 타일, 내용 등이 있습니다. 25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캡처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시작 메뉴에 보면요. 캡처 도구라는 게 있고 캡처 모드에는 자유형,
삼각형은 없습니다. 사각형, 그다음에 전체 캡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캡처의 내용은 확장자가 PNG나 JPG, GIF 형식의 그림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캡처한 내용을 빨간 펜을 사용을 해서 그린 다음에 복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2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및 기능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는 우리 그 컴퓨터에 설치된 앱의 그런 목록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자체는 못하는 거예요. 앱을 설치한다,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제거하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제거돼서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드라이브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은요, 디스크의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확장되는 게 아니고 처리 속도가 되는 거고요. 공간이 확장이 되게 하려면 디스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니까 드라이브 조각 모음 하면은 이거는 속도와 관계된 거고, 그다음에 디스크 정리 그러면은 공간과 관계가 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이 설치된 C 드라이브의 그 속성,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 10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럴 때는 4번 디스크 정리 및 디스크 포맷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디스크 포맷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은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표시해 주는 곳인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동 숨기기를 지정하면 작업 표시줄을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이 자동 숨기기라는 것 자체가 작업할 땐 보이지 않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작업 표시줄에다 갖다 대면 그때 표시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작업 표시줄의 위치 이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3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것 자체가요,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런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좋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상의 폴더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는데요. 하나의 라이브러리에는 최대 30개가 아니고요, 50개의 폴더를 포함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3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새로운 프린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프린터 추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정답 4번이 되는데요. 프린터 추가를 이용해서 설치된 새로운 로컬 프린터는 항상 기본 프린터로 지정된다 그랬는데요. 항상은 아닙니다. 기본 프린터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인쇄 명령어를 내려줬을 때 기본적으로 인쇄되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하는데,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했을 때 기본 프린터로 할 것인가를 설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3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윈도우 탐색기에서 홈 메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우리가 윈도우즈 탐색기에 보면 홈 메뉴, 공유 메뉴,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메뉴는요, 공유라는 메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3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압축 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면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다른 컴퓨터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압축이라고 하는데요. 2번이 되겠습니다. 압축된 폴더의 파일은 일반 파일과 같이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 압축된 폴더의 파일은요, 일반 파일처럼 편집할 수 없습니다.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편집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기 전용으로는 열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34번 한글 윈도우즈 10 파일 탐색기에 탐색창에서 구성 요소 범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탐색기 창이 있으면은요, 메뉴가 있고, 왼쪽을 탐색창, 그 다음에 오른쪽은 탐색창에서 선택하는 목록을 보여주는 내용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포맷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스크 드라이브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브,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는 포맷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35번 한글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그림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 2번입니다. 편집 중인 이미지의 일부분을 선택한 후 삭제하면 삭제된 빈 공간은 색 1로 채워진다 그랬는데요. 색 1이 아니고 색 2입니다. 색 2고요. 이것은 배경색인데요. 배경색의 색깔로 지워지게 됩니다. 3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장치 관리자 창에서 설치된 하드웨어 드라이버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장치 관리자라는 창에서는요, 내 컴퓨터에 설치된 이런 하드웨어의 목록을 확인해주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래서 그 드라이브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하드웨어 변경 사항 이런 거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장치 자체를 제거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속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인쇄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조치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프린터의 속성에서 스플 설정을 확인한다 그랬는데요. 스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CPU는 속도가 빠르고요. 프린터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개의 장치 사이에 스플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스플 설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쇄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전원이라든지 케이블 그다음에 프린터 이름이 잘못됐다든지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3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개인 설정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는데요. 화면 보호기를 설정한다. 이것은 할 수 있어요. 네,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다. 자, 해상도 변경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라는 창에 보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레지스트리라는 것은요, 윈도우즈에 대한 그런 사용자의 정보,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의 정보, 설정 사항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게 손상이 되면 치명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편집하려면 레지에디트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정답 4번이 되는데요. 레지스트리는 백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요. 백업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부로 삭제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편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40번 다음 중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한글 윈도우즈 10의 네트워크 기능 유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나 서버에 연결하여 파일, 프린터 등의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클라이언트라는 걸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트워크 상에 있는 파일이나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게 사용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제 약속, 규약이라고 하죠.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통신할 때 지켜야 할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어댑터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사용자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하드웨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3과목 PC 기본 상식입니다. 41번. 사용 권한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류하고자 할 때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소프트웨어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권한에 따른 분류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면 금액을 지불해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일부 기능을 제한한 프로그램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처음에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무료로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들면요, 돈을 내고 다시 써라, 이러한 프로그램을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자, 권한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베타 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일부 관계자와 사용자한테 제공해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베타 버전이라고 하고요. 자, 프리웨어 같은 경우는요, 이 소스를 공개해서 누구나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소프트웨어를 프리웨어. 그다음에 번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나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게 되면 같이 끼워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CD나 아니면 미리 설치해둔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들을 번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42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7비트의 크기에서 128개의 문자를 표현하고요. 자료 처리나 통신에 사용해주는 그런 것들은 무슨 코드인가? 이런 뜻인데요. 2의 7승은 128입니다. 그래서 128개의 문자를 사용을 해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통신에 사용한다 그러면 ASCII 코드입니다. BCD 코드 같은 경우는요, 2의 6승입니다. 2의 6승이면은요, 64개의 문자를 표현했고요. 이거보다 더 확장된 코드가 2의 8승, 즉 256개의 코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는 ABCD 코드입니다. 그레이 코드는요, 아날로그 자료에서 오류 체크 이럴 때 사용해 주는 코드입니다. 인접 비트 사이에 1비트만이 변화해서 이제 오류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43번 다음 중 OSI 7 계층 구조 중에서 세션 계층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OSI 7 계층은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데요. 물대내 전세, 표응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1계층이 물리계층, 2계층이 데이터 링크 계층, 3계층이 네트워크 계층, 4계층이 전송 계층, 5계층이 세션 계층, 6계층이 표현 계층, 7계층은 응용 계층. 이 응용 계층은 사용자가 어떤 그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계층이 이 응용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이 세션 계층 같은 경우는요, 5계층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세션을 유지하고, 설정해주고, 대화를 구성을 해주고, 동기화, 이런 용어가 나오면 세션 계층에 하는 일이고요.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그렇게 되면 7계층인 응용 계층에서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바이러스의 유형 중 사용자 디스크에 숨어 있다가 날짜와 시간, 파일의 변경, 사용자나 프로그램의 특정 행동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되는 바이러스. 자, 이런 바이러스를 폭탄 바이러스라고 해요. 정해진 시간이나 시간에 어떤 자신이 반응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그런 바이러스를 폭탄이라고 하고요. 은닉 같은 경우도 숨기기는 하는데 이거는 메모리에 상주해 있다가 내가 다른 파일을 변형했다. 그 사실 자체를 숨기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부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부트 섹터에서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고요. 클러스터 바이러스는 감염된 디스크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동시에 그렇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속도가 빠른 CPU의 처리 시간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일정 시간 단위로 CPU 사용권을 신속하게 전환하여 각 사용자들이 자신만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식. CPU를, 속도가 빠른 CPU를요, 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일정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이 이제, 순서를 매겨서, 빠르게 변환해서 사용해주는 그런 방식이 시분할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자, 일괄 처리 같은 경우는요, 처리할 데이터가 일정 양 또는 일정 기간,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런 기간 동안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일괄이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일괄 처리 시스템. 자, 분산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여러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분산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듀플렉스, 한쪽의 CPU가 가동 중일 때는 다른 CPU가 대기하고 있고, 이 가동 중인 CPU가 혹시 고장이 났다. 그럴 때는요, 다른 CPU가 가동되는 그런 시스템을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의 종류가 이 외에도 더 있는데요. 그 종류에 대한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특히 이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문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6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IT 신기술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형태입니다.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총칭한다. 금융이라고 한다면 파이낸셜이고요. 기술은 테크니크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를 합성을 해서 만든 기술이다라는 얘기예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해서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페이,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에 쓴다. 이러면 핀테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금융과 기술을 합성을 해서 정보 기술을 이용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해킹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상대방의 패킷 교환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 그러면요, 이런 건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자, 스푸핑은 이제 눈속임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검증된 사람인 것처럼 다른 그 사용자의 맥 주소나 IP 주소 이런 것들을 속임을 이용한 그런 공격을 스푸핑 공격이라고 하고요. 크래킹은 해킹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해를 끼치는 행위 자체를 크래킹, 그런 사람들을 크래커라고 하죠. 그다음에 세션 하이제킹이란 것은요, 세션 가로채기예요.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몰라도요, 시스템에 접근해서 자원이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48번 다음 보기 중 전자우편을 위한 프로토콜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전자우편이라는 것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들한테 편지라든지 그런 그림, 동영상 등의 어떤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프로토콜, 이런 것들은 SMTP, 이거는 전송, 이런 전자우편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팝이나 IMAP 같은 경우는 수신, 전송해줬으면 받아야 됩니다. 수신하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고, MIME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전자우편 관련인데요. 이거는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보내주는 걸 이제 멀티미디어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그런 전자우편 관련 통신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기역, 니은, 미음, 비읍입니다. 자, FTP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송수신해주는 그러한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자, DNS라는 건 도메인 네임 서버 또는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문자로 된 도메인을 숫자로 된 IP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을 DNS라고 합니다. 49번 다음 중 컴퓨터 부팅 시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고 삐 하는 경고음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경우의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팅을 할 때 그 부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럴 경우는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장치인 읽어서 올려주는 메모리에 올려주는 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화면을 표시해주는 그래픽 카드,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CPU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삐 경고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부팅 디스크로 부팅한 후 시스템 파일을 전송하거나 디스크 검사로 부트 섹터를 검사한다 그랬으니까 벌써 부팅이 된 거 아닙니까? 정답 1번입니다. 50번 다음 중 빛의 반사작용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그림 등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입력 장치는 자, 스캐너에 대한 설명이고요. 뭐 사진 같은 것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읽어내주는 그런 입력 장치가 됩니다. 이제 태블릿이나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는요, 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장치가 되겠고요. 플로터는 출력 장치입니다. CAD에서 주로 사용돼주는 출력 장치가 플로터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데이터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니블은 4비트가 모여서 되는 거고요. 이 니블이 모이면 이 바이트가 됩니다. 이것은 그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돼요. 그래서 8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트가 모이면 필드,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가 되죠. 레코드는 여러 개의 필드가 모여서 구성되는 행 단위의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레코드들이 모이게 되면 파일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구성의 기본 단위로서 여러 개의 레코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바이트라는 것은 문자를 표현해주는 최소 단위이고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52번 다음 중 주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기억 장치는 SSD이다 그랬는데요. 이 SSD는 주기억 장치가 아니죠.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하드디스크를 대신해서 아주 속도가 빠른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자, EEPROM은 바이오스, 글꼴, POST 등이 저장된 대표적인 펌웨어 장치이다. 맞습니다. 자, SDRAM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그랬는데요. 램은 휘발성입니다. 비휘발성이 아니고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자, RDRAM은 가장 속도가 빠른 기억 장치다 그랬는데요. 가장 빠른 건 레지스터가 되고요. 이 RDRAM은 이제 D램이고요. 그것보다 빠른 것이 SD램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르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53번 다음 중 컴퓨터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1번 전원을 끌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중인 응용 앱을 먼저 종료한다. 자,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한다. 맞습니다.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면 먼저 HDD, 여기서 HDD는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시스템을 재설치한다. 자, 이상이 발생을 했을 땐 어떤 문제인지 먼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게 되면 모든 자료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상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디스크나 이런 시스템 관리들은요, 최신의 바이러스 백신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54번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바일 기기 관련 용어로 옳은 것은 여러 개의 앱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앱 실행 시 영상 화면을 오버레이의 팝업창 형태로 분리해서 실행하는 기능이다. 자, 여러 개의 앱이 이제 겹쳐 있는 모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플로팅 앱이라고 해서요. 플로팅이라는 것 자체가 유동이라는 뜻입니다. 둥둥 떠다닌다. 그래서 화면 위에 또 다른 화면이 떠다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 기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약간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각각의 기능을 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요, 이 모핑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모핑은 기존의 이미지를 필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이미지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그랬는데요. 요거 자체는 필터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모핑이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게 서서히 합성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변경시켜주는, 변화하는 그런 기법 자체를 모핑이라고 합니다. 56번 다음 중 아날로그 컴퓨터와 비교해서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증폭 회로를 씁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요, 논리 회로를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다음 중 컴퓨터 분류에서 워크스테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컴퓨터를 분류해 줄 때요, 규모에 따른 분류에서 가장 작은 컴퓨터는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가 되겠고요. 자, 마이크로급 되게 되면 개인용 PC나,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테이션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워크스테이션을 설계하는 방식이 대부분 RISC라는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요. 네트워크에서 주로 서버 역할을 담당해주는 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성능의 그래픽 처리나 공학용 이런 데서 주로 쓰고요. 다중 사용자 시스템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해주는 응용 소프트웨어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빅데이터 시대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데이터의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독립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방지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실행 제어가 가능합니다. 59번 다음 중 인터넷상의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파밍, 스미싱에 발전된 형태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랬는데요. 1번이 틀렸습니다. 파밍은 이거는 이제 피싱의 하나 기법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웹브라우저에서 정확한 웹페이지의 주소를 입력을 했는데요. 가짜 웹페이지로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훔쳐내는 그런 유형을 파밍이라고 합니다. 6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술은 자, 뉴스나 블로그와 같은 콘텐츠가 자주 업데이트되는 사이트의 정보를 자동으로 사용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웹 서비스 기술, 관심 있는 뉴스의 제목과 내용 등이 표시돼서 해당 기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RSS, 리치 사이트 서머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나 블로그에서 자주 쓰는 그런 웹사이트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SNS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관계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SNS입니다. 그다음에 상황인식 같은 경우는요,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연결해서 이런 가상 공간에서 현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정보화해서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자, 시메틱 앱 같은 경우는 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끼리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차세대형 지능형 웹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